지금 내가 두 문제 풀라고 한 거죠. 하나는 프린트 문제, 하나는 센 972번인데 두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비교해 보세요. 두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두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끝냈지. 자, 어떤 구체적인 수열을 배울 때는 일반항과 합을 배우고 일반항의 사초는 중항이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수열인데, 예를 들어 조화 수열, 피보나치 수열 이런 구체적인 수열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를 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름이 뭐야? 포물선이다. 포물선이란 이름과 이 생긴 꼬라선을 아니까 네가 포물선을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포물선을 안다는 거 뭘 말해? 포물선의 정의를 안다라는 거지.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까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하얀색 모양이 된다 이거지. 근데 포물선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이런 정의를 이거 파란색을 배웠다는 거지 하얀색을 배운 게 포물선을 배운 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어디 저기 거기서 막 조화수열,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각항이 역수가 되면 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하거든. 조화수열, 뭐 피보나치 수열 이름은 많이 듣는데 그거 이름 배운다고 해서 그런 수열을 배운 게 아니다. 그 수열이 일반항이 뭐고 합이 뭔지를 배워야 배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전부다. 그러면 구체적인 수열이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 각각 배우는 게 일반항과 합이다. 일반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중항이다. 중항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등차 중항, 등비 중항 모두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핵심이 여기야. 그 이유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영어 이름이 뭐야? arithmetic progression, arithmetic이 뭐야? 산술, 중항을 의미하는 거거든. 등차 중항이 산술 평균이잖아. 등비 중항은 기하 평균이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영어 이름이 뭐야? geometric progression. 중요한 건 중항이에요. 일반항과 합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직관적인 인식의 틀이기 때문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보고, 뭐 등차수를 이미 봤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분점, 외분점 이런 얘기도 그런 관점으로부터 발상이 된 거고. 그럼 두 문제의 지금 같은 점은 뭐냐 하면 이 답변이지. 이걸 네가 외우고 있는 거거든. 등차 수열 AN 그래서 A1까지 A1부터 AN까지의 합을 SN이라 할 때 SN은 저와 같이 표현된다. A1과 N과 D를 이용해서 저와 같이 표현된다지. 자, 이거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푼 두 문제의 같은 점은 뭐죠? 이게 왜 그런가?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네가 해보라고 했는데 안 했을 것 같아서 보면 K는 1부터 N까지 A1 플러스 K-1 D 그죠? 여기서 시그마에 대한 변수가 뭐지? K예요.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지 못한다. 시그마에 대한 변수는 K야. 그러면 이건 뭐죠? K에 대한 1차식. 이건 이미 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해?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DK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K 시그마 성질에서 이거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면 2분의 N 플러스 1이지. 그리고 이거는 A1 마이너스 D 전체의 N배지.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한번 해봤길 바래요. 이런 걸 말로만 듣고 안 하는 학생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게 인간은 뭐 습관의 동물이라고 해서 내가 뭐 귀찮아서 안 했지 다음번에 할 거라는 생각은 네 착각이고 절대 너는 하지 않아. 왜냐면 너를 조종하는 건 네 의식이 아니고 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랄 때 하세요. 자, 계속 가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그냥 이거는 뒤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왜 배우는지 설명할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 배우는 이유가 이거거든. 와씨 진짜 줄기차게 부서지네. 서영이보다 비싼 건데. 자, 자 보세요. 이거 뭐죠? n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 이거죠. 이거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로부터 이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 이 유도가 되는 거잖아. 유도가. 그리고 이게 네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거든. 네가 이걸 보는 관점이야. 원래가 이거지. 그러니까는 뭐 교과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석이들 등차 수열 합하는 부분을 보면 이게 뭐야? 이게 AN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중항이죠, 중항. 그러니까 합이라 놓으면 중항으로부터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어? 이거를 평균. 이건 뭐야? 항수. 개수란 말이야. 항의 개수를 곱한 게 뭐야? 합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등차수의 일반항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뭐였지? 내용. 하나는 의미. 또 하나는 형태. 의미가 뭐였죠?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잖아. AN은 AP 더하기 n-PD다. 그래서 앞에 항으로부터 뒤항을 구하는 거다. 이때 뒤항을 일반항이라고, 앞에 항은 이 P가 N보다 작은 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항을 말한다. 이게 일반항의 의미다. 이 일반항의 의미는 등차 수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수열 다 얘기해요. 오케이? 뭐 등비 수열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제 복수 삼아 할 건데, 그러면 이건 뭐냐? 합은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의 의미다. 항수 곱하기 평균, 평균 곱하기 항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문제를 보자. 예제. 프린트. 이거 웜업 문제였어요. 잘 봐. 지금 이 문제의 풀이를 적겠어요. 풀이가 이해 가는지 보세요. x 더하기 42 나누기 2 곱하기 10은 얼마일까요? 160이다. 42 맞지? 이때 x가 답이죠.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암산 문제죠. 암산이라고. 왜 암산이 쉬운냐면 이게 0도 없어져. 32야. 42와 32의 차는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지? 여기서 이걸 이해하기 위한 기본은 뭐냐면 참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수열 AN 더하기 BN이 뭐야? 등차 수열이다 이거죠. AN이 등차 수열이고 BN이 등차 수열일 때 AN 플러스 BN이 등차 수열이다. 자, 잘 봐. 기초가 얼마큼 돼 있는지 봅시다. 여기 보세요.
AN이 등차 수열이고 BN이 등차 수열이면 왜 얘가 등차 수열이니? 설명해 보세요. 뭐 그 설명도 나쁘진 않아요. 또? 너? 선생이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한 거 뭐랑 똑같니? 그 시스템 펴봐. 이 센에서 시스템 펴봐.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지. 이게 내가 풀어준 방식과 뒤에 풀이가 거의 유사하다가 마지막에 좀 달라지거든. 이거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풀라고 했었지. 근데 내가 이걸 풀 때 공차 어쩌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뭘 얘기했지?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 거 뭘 만족해야 돼? 등차 수열의 형태를 만족하는 거야. 뭔 말이야? 여기 보세요. 이거 1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야. 1차식끼리 더하면 1차식이다. 이거지. 이때 이 공차와 이 공차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지. 왜? 그렇게 된다라면 이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수 수열이 돼야 되니까 상수 수열이면 이 문제를 만족하지 않거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줘야죠. 큰 탐한테 배운 사람은 1차식 더하기 1차식이니까 1차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아니라면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1차식이다.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지.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셀 문제를 보자. 셀 풀라고 한 문제는 어떻게 되니? 972번 풀어보면 이 문제의 핵심은 또 이게 되겠어요. 잘 봐. 요게 평균 곱하기 항수가 합의된다 이거잖아. 기하적으로는 얘를 뭐라 부를까? 여기 보세요. 기하적으로는 얘를 뭐라 부르죠? 기하적으로 합을 사다리꼴 넓이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왜 기하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등비수열만 하더라도 기하적으로 생각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거든.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곡선이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복잡해. 시중 풀이를 보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뭐니? 이 n에 대한 2차식이거든. 그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포물선이지.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서 애들이 신기하니까 더 뭐 좋은 풀이처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죠. 왜냐하면 곡선은 직관적인 도형이 아니야. 곡선을 바꿔서 다시 기하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생각하겠다는 거거든. 그럴 바엔 그냥 대수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생각을 하는 게 낫지. 뭔 말일까? 기하적으로 바꾼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기하적으로 바꿔서 내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고. 직선은 직관적인 도형이야. 왜 직관적이냐? 직선의 정의 모르잖아. 너무 직관적이라서. 직선의 정의가 뭐죠? 곡선의 정의만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죠. 곡선의 정의는 직선이 아닌 선이거든. 직선의 정의는 뭐지? 그렇게 하면 정의가 아니지. 그거는 비형식 논리학에서 순환 정의의 오류인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직선의 정의는 뭘까? 왜 그런데 정의도 모르는데 아주 날카로웠어요. 일정한 방향에서 그게 헤론이 그렇게 정의했대요. 아리키메데스는 두 점의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가 됐든 간에 직관적인 도형이에요. 내가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한 이유는 기하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기하적으로 바꿔서 너한테 이득이 있다. 왜? 직선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직관적인 도형이거든. 그러니까는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지금 사다리꼴 넓이라고 하는 건 이거잖아. 지금 봐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었잖아. 직선을 그었어요. 직선을. 그러니까는 등차 수열은 직선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다 양수라고 치자.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치자. 이게 n축이다. 이게 an축이다. x축이다 y축이라고 생각을 하던가. 이렇게 보면 이게 1이면 이 점의 y좌표가 a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 더한 건 뭐랑 같니? 이거거든. 이 다 더한 건 이 넓이에 대응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왜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구하죠. 여기 중점을 쫙 잡아서 이 넓이로 환원시켜서 생각을 한다. 환원시켜서 생각을 한다 이거죠. 이게 뭐야? 중항이고. 이 중항이 뭐니? 2분의 A1 더하기 AN이지. 이게 A1이고 이게 N이면.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 N번째 항이면 이 Y좌표가 AN. 이 Y좌표가 A1. 이 Y좌표가 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넓이가 같다 이거잖아. 이 생각을 누가 했다고? 가우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합은 파란색 넓이로 대응시켜 생각하면 하얀색 넓이로 환원시켜 생각을 한다. 지금 이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야? 이 길이가 이제 항수를 말하는 거야. 이 개수. 그래서 n개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요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AN이 등차수야. S1은 뭐, S21은 뭘까? 재미삼아. 참고. AN이 등차수열이야. A1부터 AN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S21은 뭘까요? 이 사고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가 될까? 21 곱하기 뭐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뭐 들었니? 21 곱하기 뭐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듣는 척하고 있는 거야? 듣는 게 아니고? 이게 21이야. 그러면 이게 뭐니? A11이잖아. 그리고 이 사고가 내가 뭐 한 거니? A1, A2 몇 쭉 해서 가면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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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1 이거 다 더한 거랑 같다. 이거 있잖아. 이거 했었잖아. A3 더하기 A5 더하기 A 그래 오래 A7이 27일 때 A1 더하기 A9는 얼마인가요? 그럼 뭐야? 이게 아니라 9 더하기 9 더하기 9일 때 9 더하기 9는 얼마인가요? 지금 이 생각이 나왔어. 9가 3번이다. A11이 21번이다. 이게 지금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거기 적혀 있잖아. 꼭 A1부터 할 필요는 없는데 6 더하기 10 나누기 2 항수가 몇 개니 하면은 2부터 9 잠깐만 1부터 10까지였구나. 그리고 이게 항수가 2부터 9까지니까 8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거지. 이게 답 맞나? 아닌가? 다행히 맞죠. 자 그러면 봐. 여기 보세요. 두 문제가 겉보기에는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 두 문제는 선생은 이제
뭐 이런 말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수학은 뭐?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뭐?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뭐냐면 이 문제와 이 문제는 같은 문제다라는 거지. 뭐가 같아? 똑같잖아. 풀이의 핵심이 똑같잖아. 차이가 뭘까요? 얘는 여기를 x가 이게 x야. 이걸 구하세요고 쟤는 요게 160일 때 요 x가 얼마냐고 물은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걸 같다라고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여기 의미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의미 다음에는 뭐 배울 차례야? 형태를 배울 차례가 되겠죠. 등차수열의 형태는 뭐죠?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가 뭔지 혹시 알고 있나? 이건 이 정도는 그래도 나한테 안 들어도 원래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뭐야? n에 대한 1차식. 이거 뭐 큰탐한테 책 최초로 들었니? 알고 있지?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적 특징이 뭐죠? 알고 있나? 알고 있나? 이거자,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런데 상수항이 없다.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그 수열은 뭐의 합이야? 등차수열의 합이다. 이때 2차항의 개수가 뭐니? 공차의 반이다. 2차항의 개수가 공차. 이건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두 개. 의미와 형태가 포인트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간다. 두 문제는 웜업 문제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문제다운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자,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문제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한 변의 길이가 10이지. 지금 생긴 꼬락서리를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뭐 당연한 얘기라서 안 해도 되지만 생각을 해보면 등차수열의 뭐에 대한 얘기네요. 등차수열은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일반항과 합이잖아. 그러면 일단 뭐가 제시된 거야?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 제시된 거다. 5개의 항의 합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굳이 적는 이유는 기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적은 거고, 뭐 어렵거나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이게 얼마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10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문제를 풀라는 거. 이렇게 보라는 거죠. 얘는 뭐야? 얘는 뭐니? A3 곱하기 5다. 지금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S21은 얼마니? 하면 21 곱하기 가운데 10개 10개 그러면 그 가운데가 11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중항 곱하기 항수지.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마침 뭘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과 연관된 조건이다 라는 거지. 물론 이걸 다 보고 문제를 읽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 읽는데 문제를 읽을 때 이게 보인다 라는 거죠. 뭐 A3에 대해서 이렇게 볼까? A1, A2, A3, A4, A5야. 그런데 뭐 제시된 형태가 요렇게 제시되어 있고 요렇게 묶고 있다.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이걸 뭐 보라는 거야?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A3을 알 수가 있겠어요. A3.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까지는 A2 더하기 A4였는데 지금 우리가 다룬 건 A2 곱하기 A4야. 이건 이게 뭐 어떻게 다루라는 거야? 이게 이제 난감해질 수 있죠. 이제 이 곱하기는 너한테 뭘 요구하는 건가? 이거지. 그러면 이거잖아.
이게 바로 응용이거든. 응용에 관련된 사고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적용비, 두 번째가 환원, 세 번째가 확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 원래 있는 사람도 단어만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앞으로 하면서 배우면 되겠어요? 그죠? 배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요. 응용이거든? 그럼 네가 이걸 보면 떠오르는 거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씨발 이건 짧게도 못 쓰게 반으로 다시 쪼개졌어. 내가 헐크야 뭐야? 뭐 접기만 한번 우르르 이거 한번 딱 치면 이게 부서지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거 구조잖아. 이거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걸 한 거거든. 그죠? 중항 때부터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의 반이 뭐야? A3이야. 그러면 응용이라고 하는 거 뭐니? 이거를 내가 아는데 이걸 물은 거 뭐 하라는 뜻이죠? 뭐 하라는 뜻이죠? 이거 따라 하세요라는 거야. 이거 따라 하세요. 그럼 이거 따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A2와 A4를 뭘 이용해서 표현하라는 거지? A3을 이용해서 표현하세요. 그러면 네가 이제 생각할 건 뭐니? 얘는 A3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 A3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사고가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잠깐 스톱. 이런 생각을 하려면 전제가 뭐야? 이게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론이거든. 네 머릿속에 이론이 장착되어 있고 그 주어진 현상을 봤을 때 이 이론과 이 현상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같은 점이 있는가? 얘랑 얘가 뭐가 같은가? A2, A4, A2, A4 같아.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이론이야. 이게 문제고. 그럼 이거는 같은 게 뭐야? 그럼 가짜는 점은 하는 거죠. 이게 덧셈이고 곱셈이다. 아, 이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든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론은 뭐야? A3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아무래도 A3을 지금 구했고 뭔가 지금 A3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럼 A3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그럼 뭐니? 이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간다 이거죠.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이해 갔나? 그런데 이제 중항이라는 개념을 좀 하면 흔히 나오는 거지. 뭐 세수가 A, B, C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야? B 더하기 D. D는 공차예요. B 빼기 D.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지. D는 공차로 문제에서 주어진 상수니까 B로 표현한다. 이거고, 뭐, 이 얘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 요거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고 얘를 기준으로 내려간 게 아까 이거와 이거인 거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구했잖아. 그러면 이제 네가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문제의식이 주어졌을 때 뭐야?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럼 주어진 게 뭐야? 이게 주어진 거죠. 뭐 A1는 3분의 2배, A5의 3분의 2배인가? A5가 2분의 3배면? 맞죠? 그래서 뭐 A1 더하기 2분의 3의 A1의 반띵이 뭐야? 또 A3이다. 그러면 여기서 A1이 나왔어요. 지금 이해 갔나? 여기서 결과가 A1이야. 그러면 내가 D를 알고 싶어.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D는 이거지. 빼기 A3 1 빼기 3 이 D야. 이거죠. 선생님 이해 갔나? 이제 봐봐. 이 문제 맞은 사람들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그 시간에 너만 맞추겠니? 꼭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맞추거든. 네가 이런 문제에서 나한테 배울 건 어떻게 하면 풀리나요가 아니잖아. 좀 풀렸는데 네가 배운 게 없니? 어떻게 해야지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푸나요? 이거고 내가 배운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이런 거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야? 이거라고, 이거. 결국 합을 제시한 거고, 넓이를 제시한 걸 합을 제시한 거. 합이라고 하는 거는 항수 곱하기 중항이다. 항수 곱하기 평균이다. 그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보면, 묻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라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등차 수열의 핵심 테크닉은 대칭성이라. 대칭성이 뭐야? 중항을 의미해요, 중항. 알겠죠? 항상 어려운 거. 예를 들면 2차 함수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를 이용하는 거. 그걸 묻듯이 등차 수열은 항상 이렇다. 구조가. 라는 거예요. 알겠죠?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비로소 도전해 보겠어요. 업그레이드. 이 문제를 푸세요. 하나, 둘, 셋. 세 장.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교육청 모의고사 지금 풀어보라고 했지. 30번이가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해설, 배부한 해설의 제일 끝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적혀 있는 내용은 두 등차 수열이 3개 이상의 공통항을 가지면 그 공통항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걸 바탕으로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수학적으로 엄밀함을 추구하는 두뇌를 가진 학생은 오히려 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추측은 가능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시험 현장에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그래서 좀 질이 떨어지거든. 두 등차 수열이 3개 이상의 공통항을 가지면 그 공통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교육과정에서 배우나? 사실 그거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지만 쉬운 것도 아닐 듯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직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직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직관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거든. 지금 맞은 사람들도 다 이거를 전제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푸는 시간에 이걸 확인을 했는가라는 거거든. 엄밀성이 떨어지면 애초에 이걸 질문하지 않지.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성이 높은 학생은 이거가 왜 그런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보면 나열을 일단 해야죠. 문제 조건에 의해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해서 이 중에 5개가 다른 등차 수열과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 5개를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던가. 인데 다조건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하면은 25 곱하기 5일 때 이게 125이므로 공통항은 이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주어진 것 때문에 이거 말고 여기서 6 더 나가면 60일이 되고 제한 조건을 벗어나니까 안 돼. 이거고, 여기에다가 다시 10개를 추가해서 등차 수열을 만든 게 B죠, B. 그런데 이제 이런 감각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왜 이 문제 있었지? A1, B1, A2, B2 이런 감각의 응용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이제 이거를 다시 보면은 1, 13, 25, 37, 39인데 여기에다가 10개를 넣었을 때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려면 10개의 위치는 뭐가 돼야 돼? 이런 게 엄밀성이 높은 사람은 찜찜하거든.
1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들어가야 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런 판단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직관적이다. 그래서 이런 직관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좋은 건 아닌데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판단. 이랬을 때 이걸 다 더하세요 라는 거잖아. 다 더하세요. 또 이런 관점에서 뭐가 돼야 돼? 이걸 여기서 생각을 했듯이 여기서 가운데 항은 뭐니? 이거거든. 뭐가 가운데 항이요? 뭐가 가운데 항이지? 이렇게 5개. 이거야, 이거야. 어이씨, 헷갈려. 이건가? 아니,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가운데 항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니? 뭐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12이므로 4 이고 따라서 얘는 25 더하기 4다. 그래서 답은 따라서 29 곱하기 15개가 답이다. 이렇게 답을 구한다. 라는 거죠. 이제 이 말을 주구장창 길게 표현한 게 그 풀이라고 추측이 돼요. 선생님은 그냥 한번 배부를 한 거고, 이렇게 푼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니?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똑같은 문제. 두 문제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 훈련을 앞에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잖아. 중항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관점이 그 등차수에서 대칭성이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를 지금 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EBS 교재들과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용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네가 등차수열을 볼 때는 항상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보듯 등차수열은 대칭성, 중항, 평균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겠다.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이차함수 문제가 꼭 꼭지점 문제이기만 한 건 아니듯이. 그런데 어려울수록 그 단원의 핵심 개념을 묻는 게 올바른 방향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정리하세요.